이래? 자, 그러면은 시작됐으니까 더 기다려도 더 기다려도 오실 손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정시에 왔습니다. 네, 우리끼리 그냥 속닥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휴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거 2024 구틸링 페스티벌 우리 무천문화연구소와 야단 독서기 늘 힘을 합쳐서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남구 국악당에서 우리가 한 6일간 전국 구슬 공연하고 했지만 금년에는 좀 더 큰 계획을 세워서 한 달 동안 야심차게 한 달 동안 풀로 11월 한 달 동안 풀로 하고 우리 무교와 관련되는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한 달 다 채우지도 못하고 또 좀 어정쩡한 그런 공연 스케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공연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실 제가 조금 신경을 덜 써서 개인적인 사정이 일이 있어서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무속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 구틸링 페스티벌 21일간 공연의 첫째 날로 무교 강연으로 막을 올립니다. 21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굉장히 우리 무교인들이 보통 기도가도 21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21일은 우리가 아기가 탄생하고 난 뒤에 21일을 새일이라 그래요. 7일은 초일에 14일은 중일에 그 다음에 22일은 새일이라 해서 새일인 날 21일 되면은 금주를 긋고 음식을 준비해서 친지들을 초대해서 친지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1일 동안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과 온 국민들의 행복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에서 20일 동안 우리가 무교 관련되는 공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날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 객석을 꽉 채워야 되는데 객석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실망감도 있지만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 대한 소개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무교의 사제 무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무당, 과연 무당은 어떤 사람인가? 한국의 무당. 그 무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당은 신을 섬기는 일을 종사하고 구슬 전문을 하는 사제자로 무인 또는 무격이라고 해요. 무격이라 그럴 때는 격은 무는 여성을 나타내고 격은 남자, 박수를 의미합니다. 그 무당이 언제 시작했는지, 무당의 기원이 언제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록이 없다고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인간이 자연의 힘 또는 절대자의 힘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외경심을 가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나의 안위와 또는 집단의 안위를 기원하면서 시작됐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당군색이나 이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또 중국의 기록에 설문회잖아. 그런 데서 많이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역할은 뭐냐? 무당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당들 첫 번째는 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제.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치병의 기능. 무당은 본래 의사였어요. 조선시대까지 동서하리는,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시립병원에 무당들이 배치되어서 한의원, 한의사와 같이 배치돼서 질병을 치료했어요. 조선시대에 각 마을마다 단골 무당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1년 동안 별 탈 없이 병고 없이 잘 지내면 무당들이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자 사전에 의사 의자를 찾아보면 끝에 보니 무당 의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김학인 교수님 의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셋째는 예언적 기능이에요.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보통 무당들의 역할을 그러면 사제의 기능, 치병의 기능, 예언적 기능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 더는 유의적인 기능이에요. 그 예전에는 구슬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부녀들이. 예전에는 다 야간에 구슬을 많이 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어느 집에 구슬한다 그러면 마을의 아내들이 각자 감자 젓는 거, 옥수수 젓는 거, 뭐 삶았는 거 이런 걸 각자 먹을 걸 들고 와서 밤새도록 음식을 나눠보면서 구슬을 보고 즐겼어요. 그래서 연의적 기능이 있다. 그 무당의 호칭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기자, 만신, 박수 뭐 이렇게 불렀어요. 뭐 기자라는 것은 비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호남 지방에서는 단골래 이렇게 불러. 영남 지방에서는 무당 각시 이렇게 불렀어요.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고 그랬죠.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자 무당을 지칭할 때는 격이라고 그러고 박수, 화랭이, 양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랭이라는 말은 화랑에서 비롯된 이야기예요. 그 무당의 숫자는 정확하게 통계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무당의 숫자는 정확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무당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무당들을 그렇게 폐마하고 억압을 하면서도 또 중요한 건 무당들은 세금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영조 20년에 속대절이라는 것을 보면은 무당의 지방별 숫자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내고 그 지방을 이탈해서 모여서 돌아다니는 무당들이 모여서 그 패거리가 한행이 피었어요. 무당들이 세금에 시달려서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세금 못 내니까. 그러니까 무업세만 내면 괜찮은데 탄간놀이들이 무당을 무업세 외에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신당 태미세니, 신당세니 이런 걸 탄간놀이들이 많이 매겨서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다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간원들이 세금 받아오는 간원들이 제일 무섭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속대전에 나오는 세금 낸 무당이 경상도에 522명, 전라도에 415명이 이렇게 쭉 나, 서울에 264명, 경기도 23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경기도는 굉장히 많은데 23명밖에 안 됐다는 건 이제 탈세를 많이 했다는 거지. 충청도에 176명, 강원도에 60명 이렇게 함경도에 119명 되어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항해도도 빠지고 많이 빠졌어.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인원을 합산하면 1290명이에요. 그 세금 안 낸 사람까지 하면 2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정확 통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조 때 1790년 83년 사이 만기요람 그때도 세금을 거뒀으니까 만기요람 보면 함경도 무당을 제외한
무당들에게 거둬들인 무세가 대략 무당이 목면 한 필씩 세금을 냈어요. 1326풀이라 1326필이라고 해서 목면만 낸 게 아니고 구리로도 세금을 냅니다. 전쟁 때는 말을 사서 냈어요. 국무당은 말 한 마리씩 냈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국무당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말 한 마리 정도 사서 내 세금을 낼 정도면. 그래서 대강 해보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할 수 있는데 5,000명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5,000명이 더 될 것이다. 특히 함경도 평안도에 세금 무세를 걷어서 무당 세금을 걷어서 국방비로 사용했어요. 국방비로. 그러니까 함경도, 항해도, 평안도 무당들의 세금은 중앙정부는 안 보내고 그 지방에서 북방에 국경을 서는 수비대 경비로 사용했어요. 국방비로 사용했다는. 그런데 정말로 무당들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한 건 1930년도에 32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순사들을 앞세워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숫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라 이쪽으로 그분들 이쪽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포인트를 하는 포인트가 안 나오네. 빨간 게 안 나오네. 전라남도가 1940명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1865명.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1930년도 32년 12,380명 있었다. 12,380명. 그 중에 10만 명당 인원을 따지면 10만 명당 91명이었다. 전라남도는 9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를 딱 했는데 인구가 전라남북도 인구하고 경상남북도 인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경상남북도가 전라남북도보다 15만 2천 명만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은 경상남북도하고 표가 전라남북도 표보다 대략 한 500표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500만 표가 많다고. 그건 뻥이라는 이야기죠. 그 왜 전라도 사람들은 원적을 버리고 본적을 많이 옮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12,380명이에요. 12,380명. 임무동기는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냐, 뭐 그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세습무가 이렇게 많았어요. 130명. 영감무는 127명이요. 생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되는 사람, 지금도 생업이 많아요. 방위는 뭐냐, 무당들이 밤에 그 구슬하면서 남녀가 어울리고 노니까 그게 좋아서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서 무당되는 사람이 방일이야. 그런 사람도 많아. 뭐 기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무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습무와 강신무로 크게 구분을 해요. 세습무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이에요. 이들은 신적인 영적인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 엄마가 무당이면 같이 따라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무당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업종을 할 수가 없어. 백정을 하든지 기성을 하든지 무당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럼 차라리 무당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는 단골이고 경상도는 무당의 지보 산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이 누구냐? 지난 19세
김정희 선생인데 이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4년 전에 간두고 정년 퇴직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간두고 신안 치킨구스의 맥을 잇기 위해서 굿을 배워서 지금 이어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너무 훌륭해서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을 간두고 신안 치킨굿을 배우면서 무속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모르니까 나한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내가 자료를 많이 주면서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전라도 신안 치킨구스의 이수자인데 유전별 선생님들을 이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세서부 집안은 남자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남자 집안으로 내려와요. 근데 남자는 전부 다 악살을 합니다. 악살을 하고 며느리, 딸 이런 분들이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은 또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집안에 구슬을 배워서 대부분 예전에는 세습무끼리 결혼을 했어요. 종례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요. 거의 다 무당 세습무 집안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딸이 B 집안에 시집가면 그 집에 시부모한테 시어머니한테 무업을 구슬을 배워서 그 집에 무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악사들을 하는 거예요. 악사. 경기도 도당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기도 도당국 같은 그런데 군옥국 같이 이런 곳은 남자 박수들이 합니다. 동해안 별신굿은 또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배우죠.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구판과 무학과 제를 배우고 있으니까 신청이 있어요. 신청은 무당들 그 동네 그 지역에 만약에 해화동 지역의 무당들 자손들이 모여서 자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슬을 가르치고 소리를 가르치는 것이 신청이에요. 부모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무당이면 자녀 모두가 무당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무당이야. 내가 우리 부모가 무당이면 나는 어차피 무당을 해야죠. 무당을 하기 싫으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백정, 여자분 기생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차라리 무당이 낫다는 거죠. 왜? 예전에 무당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허구지책은 됐어요. 생기는 다 유지가 됐어. 왜? 단골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계층이 아닌 자기가 신분이 동일한 결혼했어요. 종례혼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당을 천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세습무들이 안 이어가요. 없어져. 자꾸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세습무들은 안타깝지만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예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아는 사람이 거기 와서 하다가 배워서 또 무당을 하는 사람도 세습무들은. 본래 세습무들은 단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단골판. 보통 단골판이 50호만 있으면 자기 단골이 50호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생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 개척교회가 신도 50명만 있으면 그냥 돌아간대요. 50명만 있으면 돌아가는 하고 똑같아. 단골판도 50호만 있으면 그런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농사도 지었고 봄이면 보리를 받고 가을이면 쌀을 받고 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도부라고 그래. 경기 70년도까지 순천 지역에 세습무가 살아있었어요. 지금 현재 세습무가 남아있는 지역은 동해안 대간, 그러니까 강릉 단옥구스에 빈순의 선생님 팀을 비롯해서요
동해안 별신구 팀들, 그 다음에 남해안 별신구 팀들, 그 다음에 호남 지방의 고흥, 넉건지기, 신안시kin구, 진도시kin구, 그 다음에 그 팀들이 있는데 지금은 단골판이 없어요. 단골판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진도시kin구만 해도 예전에는 자기 집안에 부모가 돌아가면 반드시 시kin굿을 했어요. 광머리 시kin굿실에서 상전을 놔두고 간을 놔두고 뒤에 병풍을 쳐놓고 그 시신 앞에서 굿을 했는데 이제는 굿을 안 해요. 장례시장에서 하던 것도 없어졌어요. 굿을 안 하니까 진도시킨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연화됐어요. 그 서울로 어디로 초청받아서 공연을 많이 다녀. 남해안 별신굿하고 진도시킨굿이 가장 공연화로 활성하게 초청을 받고 있죠. 본래 진도시킨굿은 징하고 장고만 있으면 굿을 했어요. 내가 1993년도가 94년도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서울에 우리 집에서 진도시킨굿을 했어요. 그때는 돌아가신 김대래 선생, 무용문화재 김대래 선생하고 김대래 선생의 사촌 언니, 이종 사촌 언니 최정래 선생 두 분을 모셔다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굿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지금 강릉 단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굿이 단옥구 뒤에는 굿이 잘 없어요. 예전에는 동해안에 각 포구마다 각 항구마다 경년제를 매년 말굿을 매년 푸구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에서 저 부산 기장까지 다니면서 굿이 많아서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빨라야 3년에 한 번, 보통 5년에 한 번 해요. 좀 긴 데는 7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굿이 그만큼 없어졌어. 그러니까 새선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무당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대관령 국사당의 운영권을 단오부 그 팀들한테 넘겨주면 어떠냐고 단오제위원회가 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면 좋다. 그건 주자. 그 본래 강릉 대관령 국사당을 간을 하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넘겨줘서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새선부들이 생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보리쌀을 받고 가을에는 쌀을 얻는데 이걸 도부라 그래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걸 동량이라 그래요. 동량. 그 동량이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자식들이 이거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자존감이 많이 사라졌죠. 특히 호남 지방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단골 무당들을 호남 지방에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더 천시를 많이 했어요. 보통 도구는 일정치 않지만 보통 뭐 한 2대, 3대 이렇게 줬대요. 그 부자는 한 5대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50분만 돼도 한 대씩, 2대씩만 받아도 양이 엄청난 거죠.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한번 거두면은 보리가 7, 8가마, 살이 7, 8가마 정도 됐다. 그러니까 뭐 1년을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굿을 해주고 그때는 돈을 받았어. 이거 순천 지역에서는 숙세라고 해서 숙세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아까 이야기했던 김정희 선생이 단오날 법성포 험마지 구슬할 때 내가 가서 찍은 거예요. 밑에 보듯이 자식들이 이 도부 거두는 게 창피하다고 거두지 말자 그러고 밤에 몰래 경운기를 옮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최정래 선생님이에요. 최정래 선생님. 그 최정래 선생님은 실력이 출중하신데 자기 사촌, 유족 사촌 김대리 선생이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못된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김대리 선생이 먼저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김대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최고의 선생으로 대접을 받았죠. 자, 이들 세서무들은 구슬 전문을 하기 때문에 구슬이라는 의뢰를 예술적으로 공연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어요. 또 명창 가수 되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유명히 알고 있는 송가인이 우리가 구대령 페스티벌 조남국악단 했을 때 송문단 선생님 모셔서 할 때 송가인 2분 참석했었죠. 한 번은 뜨기 전에 한 번은 뜨고 난 뒤에 그래도 효녀가 돼서 엄마가 공연한다고 이제 미스 토로스 1등하고 유명한 그 가운데도 시간에서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세서무의 남자들은 뭐 하냐? 남자들은 대부분 구판에 제비를 해요. 악사를 합니다. 이렇게 악사 활동을 합니다. 악사로. 그래서 세서무들은 여자들은 무녀로서 무당으로서 구슬하고 남자들은 악사를 해요. 그래서 신청의 자식들을 보내서 무학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청은 무당들이 계모임처럼 운영되는 곳이면서 학습의 공간이기도 해서 무당집 자제들이 여기서 악기와 춤, 농악과 판소리를 배웠다고. 자, 무당집의 남자들은 목청이 좋으면은 판소리 소리 강도로 나갔어요.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인기 있는 직종이 판소리 강도였어요. 판소리를 잘해서 정상품 표술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 어전 강대라고 해서 임금 앞에서 소리를 한번 잘해가 임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상품 벼슬까지 줬어요. 참봉 벼슬을 받은 판소리꾼은 많아. 그래서 판소리 강대가 되는 게 최고의 남자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불행히 성대가 나빠서 판소리 강대가 안 되면은 그때 악기를 배우는 거예요. 악기를 배워도 또 천안전시 세서무계의 정계문 씨 같은 경우에는 악사인데 그분은 악사로서 너무 유명해서 그분 제자들이 지금 현재 국악판의 모든 악기에 무형문화재예요. 그렇게 또 악사로서 유명해지면 제자들이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 이 부는 재주만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광대야. 줄타기 강대 하는 거예요. 근데 강대는 사실은 가장 세스무 집안에서 가장 재주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깡질, 살판, 검두, 장기 배우는데 우리가 살판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한참 많이 하는 비보이의 원조예요. 비보이 땅 짓고 막 놀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 살판에서 쏠았어. 그는 DNA가 다 하는 우리나라 비보이가 세계에서 최고요. 다 이렇게 노니까. 그래서 세승부 무당들의 자치조직인 신청이 있는가 하면 또 제인청이 있어요. 제인청은 소위 말해서 무당들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야. 그 당시에. 무당들이 제인들을 모아서 국가에서 3대 도감이나 큰 잔치를 베풀 때, 사신이 와서 잔치를 베풀 때
국가에서 재인청에서 하달해요. 몇 명씩 올려 보내라. 그럼 거기서 예인들을 끌어모아서 서울로 환영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인청은 무당들의 기회를 간민에게 팔기 위한 대외적인 조직.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였거든. 그때부터 그런 있었다. 재인청은 이와 같이 현은 집단을 바탕으로 조직된 자치기구이면서 동시에 기능 집단이다. 또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이 조선 재인청의 마지막 도대방, 재인청의 최고를 도대방이거든요. 이동환 선생이. 이동환 선생은 발탈춤으로 또 유명했죠. 재인청의 구성원들은 사돈과 겹사돈 서로 얽히면서 모두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인척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당들은 재인청을 통해 자신들의 기회를 연마하는 것은 물론 광가민을 대상으로 기회를 하는 통로 삼았어요. 공짜로 지방의 가나에서 수행하는 각종 축하연이나 경연을 수행하기도 하고 국가가 실행하는 나래희, 산대희, 나래희는 연말이나 연초에 부정한 기운,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하는 연회예요. 나래희. 산대희는 소위 말하면은 임영웅이 콘서트처럼 특별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게 산대야.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산대 도관까지 있었죠. 산대에는 굉장히 웅장한 학예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화문 앞에 있는 것은 월대라고 하죠. 월대는 상시적으로 궁궐 앞에 만드는 성선 무대예요. 그래서 사신을 맞이한다든지 대왕대비나 왕비, 왕후의 생일 때 거기서 잔치를 하는 성선 무대예요. 국가가 실행하는 나래이나 산대이 같은 대규모 행사에 봉상제인으로 뽑혀서 올라가는 것이다. 봉상제인을 뽑혀서 올라가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아했어요. 산적으로는 지방의 유지들이 행하는 집안의 각종 축하연, 그 집안의 축하연, 하급잔치 이럴 때 불려가는 거예요. 또 과거 검지했을 때 의사로 날림수 아파할 때 축하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우리 판소리의 명창 박동진 선생 사진이에요. 그렇게 세습무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무업을 배우거나 대문에 관한 세습무가 전혀 다릅니다. 강신무는 신의 몸에 실어서 직접 신의 말이라는 공수를 내는 거예요. 강신무는 강신의 종류는 퍼제션, 빙의, 엑스타시, 타론 현상과 또 트랜스, 만화 현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당이란 성소를 갖추고 형식화된 어린 구슬을 주장한다. 본래 강신무들은 구슬을 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강신무들이 구슬을 받으면은 손님이 찾아서 점을 보면 세습무들은 점을 안 보니까, 점을 못 보니까 점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강신무들은 사람들이 찾아서 점을 봐서 군나를 잡으면은 세습무한테 구슬을 의뢰했어요. 그 세습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세습무는 구슬하고 강신무는 점을 보고 구슬을 띄고. 그러니까 이런 분업이 확실히 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이 분업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강신무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습무가 하는 구슬을 자기들이 흉내내서 그냥 해도 되겠거든. 그래서 자기들 그냥 해버리는 거야. 세습무들한테 구슬을 안 주고. 그래 세습무들은 갑자기 그냥 구슬 주던 거 안 주지. 또 단골판도 깨졌지. 단골판도 별로 시원찮지. 이러니까 생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엘리아드는 세습 샤만들은 트랜스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퍼제션과 엑스타시와 트랜스 이 세 가지를 강신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몽골 샤만인데
벌겋게 다른 이 임두를 자기 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바크티 현상이라고 해요. 부리로 막 걷거나 이런 기구를 자기 몸을 간통시켜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간통시켜서 이걸 빼내도 피가 안 나. 저절로 이것도 안 불어요. 저 사람들 샤먼이냐 샤먼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 타이푸샴 이런 태국 축제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강신부의 필수 조건은 무병과 신난과 신탁 어디 네 가지가 있어요. 강신부는 반드시 무병이라는 병을 겪어야 돼요. 지금 현재 무병과 신병을 잘 구분 안 하니까 예전에는 무병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병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신병이니 그래. 분명히 신병과 무병을 구별해야 돼요. 신병은 귀신병이야. 그래서 구술을 하고 난 뒤에 일반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우리 송정환 선생이 막 몸이 이상하고 귀신이 보이고 막 그래서 막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내치고 일반으로 내가 내 본업을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게 신병이야. 근데 무병은 구슬하고 무당이 되는 병이 무병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무당이 너무 넘쳐난다. 함량매단 무당이 너무 많다. 은퇴 무당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무병은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된다. 무병이 되기 전에 앓는 정신적, 육체적 질환은 일종이다. 특히 한국의 강신무족 박수들이 여성화 현상은 남녀 양성 구유 현상이다. 한국의 무당들은 남자 박수들은 여성학 쪽으로 많이 가요. 또 여성들은 남성학 경향으로 많이 가. 그걸 보고 남녀 양성 구유 현상이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융합이야. 신과 인한 합의를 하면 그래서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양성구유 상태는 신인 융합의 현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다. 그거를 남자가 여성스럽다고 여성이 남성스럽다고 그거를 탓할 것이 아니라 무교의 상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신령과 자유로이 교제하며 새로운 창조를 초래하며 화복을 조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이 헬마프로세트라고 남성과 여성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안 나와서 제가 그거 보내드렸는데 여기는 여성이고 여기는 남성이에요. 해가 다 지고 있으니까. 양성구유는 속된 인간의 조건을 초탈하는 거죠. 인간의 조건, 속된 인간의 조건을 초탈하는 것이요. 미분화 세계 또 무시간적인 원초계를 기한을 의미하고 종교적 초월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오고 시대, 우리 부도지는 마오고 시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부도지에 나오는 마오고 시대는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서로 눈빛만 보고 다 통했어요. 그 순간이동을 한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강신부들이 가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양수구의 원초적 상태를 재현하는 기술이다. 즉 다시 말해서 퍼지서 신이 나한테 강림하게 내 몸필을 주는 거예요. 신에게 엑스타시, 타론현상, 트랜스, 방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무당들 대부분 포지션 빙의 현상이에요. 근데 몽골 샤만 쪽의 무당들은 엑스타시 현상이야. 타론 현상이야. 내 몸이 밖으로 나가, 혼이 신을 맞으러 나가요. 그래서 몽골 샤만들은 이렇게 막 북을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접신이 되면 탁 쓰러져요. 그래서 몽골 샤만들은 이 북을 칠 때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 받치고 있어. 왜? 쓰러지다가 돌뿌리에 머리 받치면 다칠까 싶어 쓰러지다가 얼른 받아가고 뒤에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게 타론 현상이에요. 그는 신을 접신하는 과정이
우리 한국의 무당과 몽골 시베리아 샤먼은 차이가 있다. 트랜스 현상은 뭐냐? 트랜스 현상은 포지션이나 엑스타시 현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트랜스 현상은 나는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강남의 관광버스다.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버스 타고 관광버스 갈 때 관광버스 안에서 그냥 정신없이 뛰는 상태가 트랜스 현상이다. 버스. 무당이 태어날 때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하면서 서서히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당은 예전에 무당들은 반드시 구호비를 봐왔어요. 그리고 옛날 무당들 대부분 정신병원 다 들어가다 나와요. 돌았다고. 정신병 다 강제로 입원시켰다가 나중에 또 어떤 계기로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구호비를 파오는 사람도 없고 정신병원 입원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무당 신들렸다, 귀신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 사진은 어디서 만드는 내가 챗 GPT한테 물었어요. 야, 신들린 사진 하나 만들어 봐봐. 이렇게 만들더라고. 챗 GPT 만들어준 거야. 무병 안 하는 사람은 정상적 행동을 못해요. 지금도 보면은 길거리 가다 보면 비 오는 날 또는 멀쩡한 날에도 혼자 주글대면서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 가끔 길거리에서 가끔 보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슬하면 나와요. 확실하냐? 나 장담해. 100%는 아니지만 확실해. 왜 어떻게 해서 돌아가지고 죽을대고 돌아다니냐? 그 원인을 알면 대부분 조상 귀신이거든. 그 사람은 쫓아내면 정신 들어가요. 근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당과 접하지 않고 구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다. 그러니까 강신무가 되기는 또 조건은 구업이라는 것은 어떤 무당이 무업을 하다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사용하던 방울이나 엽전이나 명두나 이런 것을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땅속에 파묻어 놨는데 내가 신이 실려가지고 그걸 찾아요. 어떻게 찾아?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밤에 자다가 일어나고 낮에 뭐 설치다 갑자기 반바지 입고 저 팬티 차림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래서 맨손으로 땅을 파서 이걸 파내는 거예요. 그 몰골을 생각하면은 귀신이지. 손을 파서니까 손에는 막 피도 나고 흙도 묻어. 그걸 땅속에 파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업이야. 구업이를 파낸 무당이야만 진짜 무당이라고 옛날에는 인정을 했어요. 그 구업이는 파오는 거예요. 자, 무당이 현상이 다중 인격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원인모를 중병에 걸리고 실내체를 앓고 몸이 마비되고 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대부분 밥을 못 먹는 게 많아요. 밥을 못 먹어. 밥을 먹지 못해. 몸이 바짝 말라요. 심스러운 현상을 체험하고 밤마다 굶는 거지. 밤마다 굶고 밤마다 뭐가 나서 그냥 그러면서 미래의 일을 알아요. 미래의 일. 예전에 어떤 무당은 이 신병을, 이 무병을 앓을 때, 사람 얼굴 보면 다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골목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아줌마가 핸드백 메고 멋을 내서 막 지나가니까 그 무당이 미친 사람 앉아있다가 이야기를 했어. 아줌마 요 앞에 나가 소매치기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미친년 지랄한다고 무대가 혼을 내고 골밖에 나가다가 소매치기 당했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이 미친 사람이 한패라고 그렇고 답소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듣는 적이 이렇게 신이 접힌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신병자가 되고 고입을 파고 그러니까. 근데 무당이
무당으로 내굿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탄이 많이 일어나요. 내지는 무당이 천민이기 때문에 무당을 가능한 어떻게 해도 무당을 하기 싫어서 무당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재산 다 없어지고 사람 병신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기가 있으면은 정말 무당이 될 사람 같으면 빨리 하는 게 낫다. 한 푼이라도 돈이 있으면 돈 다 없애고 구달 돈도 없이 쩔쩔매면서 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할 거. 이 그림도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고비 탄옥을 한 만들어보면 이거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딸이 노는다 해서 그 집안에 누가 죽기도 해요. 갑자기 교통사고나 갑자기 자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죽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강신부들은 내려굿이라는 가정을 거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굿이라는 가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려굿이라는 가정이 과연 옳은가? 옛날에 과연 내려굿이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 내려굿이라는 것은 세선무, 모든 지금 강신부 형태가 세선무에서 다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세선무가 아버지가, 엄마가 달구판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한테 내림을 해주는 그런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리굿을 천하세품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소som, 기소som, 지혜소som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허죽굿과 내리굿과 소설굿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허죽굿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데 지금 허죽굿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허죽굿을 해야만 이 무당이 내가 점을 봐서 무당이라고 너는 내리굿을 해야 돼 이야기했지만 정말 무당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함이 허죽굿이에요. 허죽굿을 완전히 해봐야 아 이건 무당이다 이건 일반이다 완전히 구분되는데 지금은 허죽굿이 없어요. 너 내리굿해 이렇게 해서 내리굿을 하다 보니까 무당이 아니라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무당을 만들어버려. 그게 지금 잘못된 거. 그게 잘못된 행태예요. 허죽굿은 자기 자신을 벗기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내굿은 몸주로 모신 신을 받아들이는 의식이에요. 소설굿은 굿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무당을 소설굿은 내가 독자적으로 굿을 할 수 있을 때 소설굿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설굿을 무당들이 나쁘게 활용하고 있어요. 제대로 내굿을 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무당으로서 온전치 못할 때 그걸 또 소설굿을 하라 그래. 야 소설굿 해야 되겠다, 풀리굿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소설굿은 신엄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내가 굿을 완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엄마하고 길별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제 신엄마 없어도 내가 굿을 전 과정을 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소설굿을 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설굿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 허죽굿을 하면 허죽굿을 하고 나면 무병이 나요. 무병이 나면은 그 다음에 허죽굿만 하고 나면 무병도 나고 내가 점을 받아. 그러니까 점을 보고 난 뒤에 또 허죽굿을 하고 난 뒤에 대부분 투잡을 많이 해요. 점도 보고 내 일도 하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나를 잡아서 내리굿을 하는 거예요. 내리굿 과정에서 신을 달리야 자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업에서 파는 무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내리굿 과정에서 무구 찾기를 해요. 방울이나 명두나 부채 숨겨놓고 무구 찾기 하는데 이 방 안에 숨겨놓은 무구도 한 방에 못 찾으면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당 하지 말아야 돼. 한 시간도 못 찾고 두 시간도 못 찾는 무당이 천지예요. 그거 왜 무당하는지 몰라. 그 무당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무당 만드는 거지. 올바른 무당들은 찾아러 가면 뛰는 수명 몇 분하고 다 찾아버려요. 금방. 찾는데 5분도 안 걸려요. 2개, 3개 금방 찾아버려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숨기라고 1시간 돼도 못 찾는 거 말이 돼? 말이 안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포지션 현상이고 시베리아 샤만은
역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내린굿을 해준 사람은 스승과 제자, 신엄마와 신부모가 되는데, 그것도 신엄마 신부모라는 관계도 나는 이상하다. 예전에는 신엄마 신부모 했는 이유는 내린굿을 할 때 거의 돈이 안 들었어요. 돈을 안 받았어. 물론 돈이 좀 필요하겠지. 예전에는 건립을 다녔잖아. 이 신의 길을 앞장 세워서 신엄마가 집집마다 건립을 다녀. 건립은 어떻게 다니느냐? 이 신의 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점을 봐줘. 그 집에 점을 봐주면 그 집에서 맞으면은 봤다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유기도 주고 이렇게 줘요. 그거를 뒤에까지 끌고 다니면서 담아서 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보태고 쌀로 떡을 만들고 해서 굿을 하는 거예요. 내는 굿을.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음식도 그렇게 많이 안 차리고. 그러니까 또 그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죠. 그럼 지금은 돈을 수천만 원 받아서 굿을 해주는데 같이 살지도 않고 신음하는 것은 지금의 신음하는 소위 말하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신딸들은 하나의 프랜차이즈 하나의 업점이야, 업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왜? 신애기들이 굿을 띄면은 굿을 신부모한테 갖다 줘요. 자기 굿을 못 하니까 신부모가 그 굿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제자가 20명이시면 제자가 20명이 한 달에 한 개씩만 그 굿을 띄워도 나는 굿을 20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잘못된 형태가 지금의 형태다. 진정한 신엄마와 신딸의 관계가 아니다. 내린굿을 하고 모업을 시작하는 무당한 신딸, 신아들이 한다. 일생 동안 같이 신부모와 이렇게 지낸다. 그래서 보통 무당들은 굿을 제대로 배우려면 한 10년은 지내야 돼요. 10년은 지나야 굿을 제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들이 10년까지는 보통 신애기라고 불러요. 신애기. 10년이 지나야 굿을 어느 정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신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즘은 뭐 학원도 많고 해서 빨리빨리 배울 수도 있죠. 이렇게 국판에서 같이 가서 만수바지 할 때 옆에서 같이 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점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점을 보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신걸로 보고 엽전을 보고 쌀 뿌리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요즘은 물 위에 띄우기도 하고 춤추면서도 보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막 점 보는 방법을 발견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럼 구슬할 때는 타악기가 빠른 도무. 세선부들은 이 춤사위가 아주 단순해요. 춤사위가 아주 단순한데 강신부는 가장 기본적인 도무죠. 막 뛰는 거, 사화로 뛰는 거죠. 그 다음에 항해도구처럼 도는 춤. 그렇게 하면서 접신하는 거예요. 강신부들은 신격을 나타내는 무복이 화려해요. 이들은 단골이 있지만 세스모처럼 단골이 공고에 되어 뭐예요. 그래서 단골 제자고 미약하고 이들 분포는 한강 이북 지역이 많이 있다. 세스무들은 한강 이남 지역에 무당들 세스무들이 많았어요. 한강 이북 지방에는 강신무들이 많았어요. 강신무는 무병을 통해 무당이 되지만 세습도 이루어진다. 세습도 이루어져요. 세습적 강신. 원래 무당들은 세습이에요. 소위 말해서 무당들끼리 이야기하는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분명히 그 집안에 누가 무당을 했기 때문에 또 무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적 강신이에요. 지금 현재 세선부들 중에서도 강신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강릉 단원국의 빈순회 선생도 강신부야.
강신문대 세습무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세습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당도 차리고 있어요. 점도 봐요. 빈순의 선생 그 친딸이 아니라 친딸도 강신무예요. 거기서 지금 강릉 단원구에 전성교육사로 되어 있지만 신당도 가지고 점도 보고 거예요. 그래서 세습무도 요즘은 강신적 세습무가 많다. 호남지방은 또 틀려. 호남지방은 거의 다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지방에는 그 매개집 끊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안 배우면은, 배워서 안 하면 그 맥이 끊어지는 거죠. 강신문은 모비용을 통해 모비는 무당이 되지 세습도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힘은 물론 개인적인 능력과 예술적 소양으로 구슬을 진행하며 굿에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특별한 방법과 능력을 지닌 세습무가 굿. 그러니까 소위 공수를 받는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세습무 구슬하고 강신무로 돌아서던 이유는 바로 공수예요. 그전에는 그냥 세습무들이 군만하고 덕담만 했잖아요. 도와주고 받아주고 했는데 강신무들은 공수를 주고 내일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좋아진다. 어떻게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해주니까 거기에 구슬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세습무 집에 다니는 무당들이 강신무를 많이 옮겨왔죠. 한국의 무당은 군마다 구슬 지방마다 조금씩 달라요. 위에는 남해안 배신구슬의 김현숙 전성교육사예요. 아래는 강릉 단원구슬의 빈순의 보유자. 세습무와 강신무가 공통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구슬을 연영하고 있어요. 세습무는 그래서 예술생활이 아주 뛰어나요. 세습무는 늘 모여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얘들은 예인으로 살기 때문에 공연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굿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신무들은 그게 좀 부족하죠. 강신무 즉 서울지방은 엄숙하고도 화려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굿은 화려하고 장려하고 엄숙하죠. 서울굿은. 근데 항해도굿은 또 역동적이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신비롭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억세요. 그래서 그런 예술성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누구 같아요? 사진은 접니다. 제가 한간맞이 여탕굿을 할 때 제가 여탕굿을 그때 국당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랬어. 나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와서 갈등 굿은 회원 상생이니까 풀자. 그 좋은 사람 나쁜 다 모이라 그랬어. 굿판에다가 소반을 쫙 차려놓고 술 먹어가면서 밑에 아래층에는 한식 뷔페 차려놓고 밥 먼저든지 먹고 위에는 술 마셔가면서 굿을하고 놀았어요. 한 12시간 놀았어요. 그럴 때 굿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보고 굿을 한거리 하라고 해서 7석거리를 내가 그때 할 때 나의 모습 7석거리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굿을 너무 잘한다고 청개 불러라고. 그래서 나이 70대면 70년 굿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여탕굿 하면 돈 많이 들어요. 이때도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문기자도 오고 많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지. 야, 요즘 한갑 자체를 안 하는데 내가 무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무교학자로서 여탕굿이라는 이런 굿이다. 내가 60평생 살아온데 큰 가오 없이 또 앞으로 남은 인생 큰 질병 없이 큰 잘못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신에게 기원하는 입니다. 그 여탕굿을 해야죠. 좋았어. 자, 마지막으로 무당들의 이제 무당은 아니지만 법사라는 게 있어요.
법사는 충청도에 법사가 많이 있어요. 충청도 법사고 강원도도 법사가 많아. 본래 옛날에는 송경법사라고 했어. 경을 읽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다 독경법사야. 왜? 경을 다 암기하지 못하니까 책 보고 읽는 게 독경법사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송경법사가 더 좋았는데 요즘 독경법사를 더 선호한다는 거지. 송경법사 책 안 보고 막 혼자 경을 읊으면은 제가 집에서 구슬 오래 하는 사람이나 무당들이 저 경을 중간에 빼먹은지 안 빼먹은지 잘 몰라. 근데 독경법사는 책을 한 장 넘기니까 두 장 넘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빼먹고 알뜰히 경을 다 한다 해서 독경법사를 더 좋아한다 이거지. 그러면 법사들이 송경법사도 편하지. 경을 안 외워도 되니까. 본래 이렇게 경격이라고 했는데 법사의 시작은 탄수였어요. 탄수는 누구냐? 맹인들이 하는 거예요. 맹인들이 했어요. 본래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슬을 할 때도 뒷전거리에서 맹인거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맹인거리 왜 구슬 왜 나올까? 맹인들이 일반 사람보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우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판수들이 이렇게 다 구슬했어. 판수들이 경을 이었어요. 송경법사. 판수는 점을 치거나 송경을 하는 맹인들이었다. 메아리고기는 옛날에 맹인들이 판수들이 많았던데요. 맹인들이 점 보는데요. 그래서 메아리고기 유명한 거예요. 물론 대내미 성황이라고 성황당이 있었어요. 메아리고기 그 위에 정상에 있었지만 판수들이 맹인들이 점을 많이 봐줬기 때문에 유명한 동네였어요. 맹인들이 사라지면서 철학관 들어오고 무당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판수들에서 송경 추구하는 거죠. 법사는 신이 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이 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배웠어. 요즘 법사들은 신이 내린 사람은 법사 중에 한 1%, 2% 되려고 모르겠어요. 나머지 다 배웠어. 무당 따라다니다가 또 예전에 봉고 삼촌이라고 무당들 기도틀을 태워서 다니다가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무당들 떼쓰리로 5, 6명 태워서 얼마씩 받고 2박 3일 60만 원 오케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요즘 집주마다 차가 있으니까 봉고 삼촌이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 뭐해 먹고 살라니까 이거 고장을 배워서 독경으로 이렇게 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법사들은 경무도 많이 해야 되고, 법사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설경. 충청도 법사들은 꼭 무당들하고 한조를 위해서 같이 했어요. 귀신을 잡아 가두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거나, 충청도는 귀신을 병 안에 잡아 가다요. 우리가 저번에 무슨 드라마에 보면 병 안에 귀신을 잡아가다가 바다 속에 던져서 다시 나오는 걸로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빙의였던가요? 근데 법사들은 병 안에 귀신을 잡아가다서 땅속에 파묻어요. 앞으로 꼭 봉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귀신 잡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충청도 법사들이 귀신 잡는 데는 최고 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저 법사 잘한다. 목소리가 청이 우아하게. 스님도 불경을 잘하면, 목소리 좋아하고 불경을 잘하면 출세한 스님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법명을 말씀 안 드리지만, 불경을 잘해가 큰 스님 된 분이 많아요. 막 테이프 내고 막 하면서. 근데 우아한 목소리가 좋아야 돼. 둘째는 고장이 다양하고 아주 좋아야 돼.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하고 장단 고조를 잘하면서 아주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서가 좋아야 돼. 문서가 경문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현재는 독경어리는 충청도, 강원도 일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현재 저 부산, 뭐 전라도 쪽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래 법사들은 대자비 무당하고 꼭 한조를 이뤄서 일을 했다. 이 것인가? 아니. 시간 됐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늘 무교를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신으로 치부를 하잖아. 근데 과연 우리가 미신이라는 정의를 알고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신이라는 정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거의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막연하게 미신이야. 이렇게. 그 미신이라는 정의가 뭐야? 미신은 뭐냐? 사전적 의미로 미신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믿음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믿음이 미신이야. 그러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그렇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기독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불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종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 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야만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고정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러고 무교는 미신이라고 그래. 이 잘못된 이런 우리가 잘못된 오래된 그 잘못된 관념, 확정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폄하를 해버리는 거야.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우리 종교는 뭘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한자를 풀이하면 근본을 가리키는 게 종교예요. 마루종자 가리키는 글자니까 근본을 가리키는 마루종자 근본이니까 근본을 가리키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라는 것도 선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신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행위야. 이 신앙이에요. 이걸 총체적으로 정립된 게 종교라고 그래. 그 종교와 신앙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 신앙심이 있는 거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무교는 종교가 아니래. 신앙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왜 그것만 종교고 이게 종교 아니야? 우리 민족은 본래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앙이라는 개념을 했었지. 외래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종교라는 개념이 생겼지. 일제강점기 때. 종교라는 뭐예요? 종교를 뭘 보고 종교라고 해요? 경전이 있어야 되고 통일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조직, 단체가 있어야 종교라고 해요. 그건 자기들 개념이죠. 서양의 개념이야. 우리는 종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이라는 말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그 무속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무속은 미개한 조선인들의 단순하고 원시적인 사회적 습속이다. 옆으로 쓰셔도 그럼 벌써 한번 끝났죠. 안 하고.